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요,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바로 그 모델입니다. 폭스바겐의 ID4 신차 발표회 현장에 제가 와 있는데요. 신차 발표회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오프닝에서 그 어린 아역이 나와가지고 직접 연기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사실상 가격하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도 아니 이 가격에 이렇게나 많은 옵션들을 넣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는 사실 패키징 보고 놀라웠거든요. 깡통 갖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차량 가격이 5,490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 아래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은 100%까지는 못 받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하고 사실 가격대라든가 아니면은 크기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아이오닉 5 어떤 점들이 다른 건지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본격적으로 뭔가 좀 SUV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비클 약간 그런 느낌의 CUV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 해서 CUV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격적인 SUV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오닉 5와 비교하자고 하면 전장은 약 50mm, 그 다음에 전폭 역시 40mm, 그 다음에 전고가 15mm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전장과 전폭은 조금 더 작지만 전고는 좀 더 높은, 그래서 좀 SUV적인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EB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든 소형 SUV예요. MEB 플랫폼을 활용한 소형 전기차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차량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얼마 전에 참석했었던 아우디 Q4 역시 MEB 플랫폼을 활용한 소형 SUV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배터리 용량도 동일하고 전기 모터의 출력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Q4의 폭스바겐 버전의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 비해서 조금 더 간결한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는 진짜 SUV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디자인 얘기를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셔가지고 제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폭스바겐 쪽에서는 이 ID4를 만들 때 이런 바람을 좀 형상화한 디자인, 곡선으로 이렇게 가득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ID4를 보면은 딱히 각진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이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인치짜리 휠을 끼고 있고 상당히 큰 휠이죠. 휠 하우스도 상당히 큰 편인데 이 보닛 부분이 상대적으로 앞부분은 낮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지면서 약간 둥글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이 좀 두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상 자체가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우디와는 다르게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 있는 캐릭터 라인이 하나 있고, 이 벨트 라인은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아래로는 사실상 그렇게 딱 마땅한 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클래딩 부분 쪽을 제외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SUV가 사실 이런 클래딩 자체가 상당히 좀 강조된 모습들이 많잖아요. 좀 강인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플라스틱 클래딩을 통해서 조금 더 SUV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후면부의 라인도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수평을 쭉쭉 긋는 디자인인데 크게 기교를 부린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면은 보시면은 이러한 LED 판 자체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으면서 겹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인 건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호화롭게 좀 이쁘게 꾸며냈지만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봤을 때는 사실 막 그렇게 독특하고 막 유려하게 화려하게 만든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단순한 이러한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이 차량의 좀 면 자체를 좀 큼지막하게 보이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몰딩 부분, 이 부분도 SUV답게 좀 크게 표현한 것 역시 이 차가 좀 더 SUV의 느낌에 가깝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전면부 쪽 디자인을 봐도 이
폭스바겐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이런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이런 일렬로 쭉 이렇게 가 있는 이런 라이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폭스바겐 엠블럼 제외하고는 딱히 뭔가 두드러져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두텁게 부각되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전면이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전면이 높아 보이는데 이 휀더 쪽에서 더 높아져 버리니까 실제로 이 ID4를 봤을 때 좀 상당히 당당하고 좀 큼직큼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차는 SUV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아이오닉5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SUV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그러한 느낌이 물씬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폭스바겐 차량들 여기 이렇게 딱 누르면은 열리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여는 버튼이 있고요.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면부를 보면은 트렁크도 상당히 낯이 익습니다. 이거 몇 주 전에 Q4 트렁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널찍한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열면은 이렇게 또 여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이거 역시 아우디 Q4와 동일하고요. 이 밑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것 역시 아우디 Q4와 동일하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보다 이 ID4의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 리터당 적재 공간으로 따졌을 때 말이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공간은 아이오닉5가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두 대 차량의 휠 베이스 차이가 한 250mm, 그러니까 25cm 정도가 나요. 그만큼 아이오닉5의 이 휠 베이스가 더 긴 거거든요. EGMP 플랫폼의 이 휠 베이스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아이오닉5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2열까지 폴딩했을 때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적재 공간이 넓다. 제가 지금 계속 트렁크 공간에서 Q4를 말씀드렸으니까 Q4와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은 폴딩했을 때 평평하게는 안 됩니다. 아우디 Q4 같은 경우에는 폴딩했을 때 좀 평평한 느낌이었는데, 평평하지 않고 이 트렁크 부분에서 이 시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Q4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의 시트 폴딩이 가능했었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6대 4 시트 폴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신에 스키스루 공간이 따로 놓여져 있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Q4 때 이 트렁크 공간 보여드렸던 게 앞에 보니 쪽이었잖아요. 뭔가 앞에 내연기관차처럼 뭔가 가득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ID4는 트렁크가 있을 것인가 해서 보면은 없습니다. 도어 핸들을 보면요, 형상 자체만 봤을 때 야씨 이거 어디서 보던 90년대 차의 그런 도어 핸들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게 따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데, 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고요. 헤드룸 역시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 공간적인 부분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다 보니까 Q4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전반적으로 이런 벨트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시보드 이런 높이 자체가 아무래도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분들은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뭐 그럼 시트 포지션 높이면 되잖아요. 일단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크네요. 계기판이 상당히 작죠. 이거를 폭스바겐에서는 콕핏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속도라든가 배터리 충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디스플레이를 너나 나나 쬐다 키우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좀 작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좀 독특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인포메이션 자체가 좀 안 보일 줄 알았어요. 화면 자체가 작으니까 글씨 자체도 작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콕핏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의 틸트 앤 텔레스코픽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도 절대 스티어링 휠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판 옆으로는 이게 이제 기어 노브예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드라이브 모드, 뒤로 당기면 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킹 이렇게 있고요. 이런 형태의 기어 노브 자체는 이제 아이오닉 5에서도 사실 좀 봤었던 거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무려 12인치나 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단조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봤을 때 이 딱 센터 디스플레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물리적인 버튼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등 스위치 같은 것도 다 터치식이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드래그 하는 형태로 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소리나 이런 것들도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직관적인 느낌이긴 해요. 우리가 항상 터치식, 이런 물리식 버튼 말고 터치식 버튼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뭔가 누르거나 했을 때 직관성이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항상 불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실제로 미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리까지 같이 연동이 되고,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이런 소리까지 같이 들리기 때문에 거의 딱 모든 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전동화가 되고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 이렇게 방식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이러한 터치식 버튼의 사용이 필수 불가한 거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딱 감각이 오는 그런 것들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는 좋다. 하지만 12인치 디스플레이가 무심하게 이 차량에는 기본 내비게이션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의 폭스바겐이 사용했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는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좀 큰 사이즈의 컵홀더, 이 아래쪽을 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ID4에서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발판 매트가 고무입니다. 예, 고무예요. 이런 고무 매트 자체는 보통 영업용 차량들에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빼서 세척하고 이런 것 자체가 쉬우니까. 그런데 좀 뭔가 고급 차량으로 가거나 승용차로 가거나 이랬을 때 고급 매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고무 매트를 썼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시트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막 제가 써볼기는 조금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승할 때쯤 써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내 소재나 이런 것들 보시면요, 실내 소재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좀 단단한 소재들을 많이 썼습니다. 플라스틱 이런 거 쓰고,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푹신푹신한 소재를 쓰긴 했는데 아우디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여기도 조금은 그래도 푹신푹신한 소재를 썼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좀 약간 크롬 느낌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썼고요. 해서 전반적인 내부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뭐 그냥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참고로 HUD가 빠져 있어요. 이 차량 HUD가 상당히 좀 물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HUD가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HUD는 빠져서 나왔습니다. 제가 앉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한번 뒷좌석에 앉아 볼게요. 이거 다시 봐도 고무 매트는 조금 제 마음에는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뒷좌석에 한번 앉아 보면은 뒷좌석은 아우디 Q4와 동일하게 1열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아이오닉 5와 비교하기에는 휠 베이스의 길이 자체가 조금 많이 짧기는 해요. 거의 25cm 차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대신에 뭐 헤드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크게 부족하진 않아서 한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좀 들어가는 정도? 그것도 제가 지금 꼿꼿하게 앉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SUV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공간성이나 그런 것 자체는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크게 실망스럽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다. EGMP 플랫폼에서 익숙했었던 그런 광활한 실내를 생각하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시트맵 포켓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별도의 이런 센터 콘솔 자체가 없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조그만한 수납함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벤트, 뒷좌석 에어벤트 자체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C타입의 USB 단자가 2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별도의 공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이 각각 개별적으로 공조가 되는 이 3존 공조 시스템이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너무 낮아요. 조작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낮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런 건 좋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이러한 재질 자체가 착좌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2열에 센터 암레스트에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컵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오밀조밀하니 이뻐요. 사진으로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건 좋아요.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갖고 이렇게 손가락이 밖으로 삐져나오죠. 그래서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손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 조금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뒷좌석에 와서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빛나 보이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한 3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봤을 때 좀 이쁜 느낌을 내줍니다. 일단은 이 차량 시승 행사가 곧 잡혀져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지표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이 아이오닉 5의 롱레인지의 후륜 구동, 딱 가격대도 적당하고 성능적으로도 딱 비슷한 그레이드거든요. 그 차량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ID4가 150마력 150kW에 204마력, 토크는 31.6kg 포스 미터 정도가 나오는 건데,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조금씩 낮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가 168kW, 마력으로 치면 225마력, 그 다음에 토크로 치면은 35.7kg 포스 미터 정도로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적으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주행 가는 거리는 405km로 인증을 받았죠. 사실 이게 좀 단순히 놓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낮아 보이는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유독 이제 수입차의 조금 엄격한 우리나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WLTP 기준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 주행 거리가 좀 더 길죠.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차량 시승 행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 아이오닉 5와 ID4가 각각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ID4는 가지지 못했지만 아이오닉 5가 가지고 있는 것, 우선 우리나라 분들은 경차를 사더라도 통풍 시트는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90만원짜리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면은 2열에 열선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ID4는 단일 트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풍 시트와 2열의 열선 시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엔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슬라이딩 되고 리클라이닝이 되는 기능이 있지만, 이 역시 ID4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아이오닉 5에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이 존재했지만 ID4에는 별도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선, 애플 카플레이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야 됐고요.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V2L이 지원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ID4에 비해서 훨씬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오닉 5는 가지지 못했지만 ID4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아이오닉 5는 위급인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본형 모델인 익스클루시브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들어가지 않고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는 파노라마 루프 역시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ID4에는 들어가는 메모리 시트와 마사지 시트 역시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ID4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아이오닉 5는 위급인 프레스티지에서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장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같은 가격대의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 5만 가진 것도 있고 반대로 ID4만 가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박빙의 승부다라는 점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이러한 수치들만 보고 운전을 하지 않고 내 외관만 둘러봤을 때는 폭스바겐 ID4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주행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겠죠. 참고로 ID4의 시승 행사가 조만간 잡혀져 있습니다. 이때 시승해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신차 정보와 자동차 관련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